계묘일주입니다. 2022년 이민년 운세죠. 일단 한 해 운세를 보는 거는요, 세운 천간과 세운 지지하고 이제 일주와의 관계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년은 이제 임수는 세운 천간이고 임목은 세운 지지인데, 요 계묘일주와의 관계에서 신년 운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일주지만 이제 다른 그 연주하고 월주하고 시주까지 좀 포함해서 가능하면 좀 그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호랑이띠 해입니다. 일단은 그 계묘일주가 이제 어떠한 일주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묘 지장간에 이제 식신하고 상관이 있죠. 계수 입장에서는 묘목이라고 하는 그 식상을 깔았는데요. 그 묘목 안에는 이제 그 지장간이 간목하고 을목이죠. 요거는 이제 식신하고 상관인데, 식신 상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진로나 표현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변 이런 것도 의미하고 이제 활동성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계수가 묘목을 보면은 이제 생지에 있죠. 12운성상 생지에 있습니다. 생지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은 이제 계일간인데 이제 묘를 보는 겁니다. 계수는 이제 음해천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그러면 묘에 오면 절태양 네 번째가 이제 생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보면 임일간도 이제 같이 있죠. 그 여기 수의 자리인데, 임수는 양간이니까 시계방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 임신에서는 이제 생지가 되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화토 동법으로 해서 화와 토의 영역인데, 여기 병하고 무토가 같이 있죠. 양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네 번째를 가면 무인생, 그 다음에 병인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정화하고 기토가 또 같이 있죠. 음해천간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네 번째로 가면 정유생, 기유생 이렇게 총 6개의 그 생지가 있습니다. 계묘생, 임신생, 그 다음에 무인생, 병인생, 그 다음에 정유생, 기유생 해서 60갑자 중에 총 6개가 생지를 깔고 있습니다. 이 생지를 깔고 있는 이러한 6개의 일주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이제 생지라는 거는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일단 나오면 아기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면 다 이제 축하해주고 이제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아기 태어났다고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잖아요. 많이 이제 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도 들어오죠. 예전 같으면은 아기 이제 나오면 이제 고생했다고 돈도 주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생지를 깔고 있다는 얘기는 이러한 그 생지의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표현을 잘하고, 그 다음에 PR도 잘하고 많이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원성, 이제 굉장히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많죠. 아기가 태어나면은 당연히 이제 온갖 친척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도와도 주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형태입니다. 계묘일주가. 이러한 생지를 깔고 있는 거는 이제 문창귀인에 이제 그 해당이 돼요. 이게 문창학당 그러는데, 일지에 식신을 깔면 문창귀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 문이 이제 그럴 문자에다 창성할 창자인데, 이렇게 학당 이런 거는 배울 학자에다가 집당인데, 어쨌든 문창학당 이렇게 의미한다는 얘기는 학업 능력이 좀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묘일주가. 그다음에 천을귀인을 깔고 있죠. 임수와 계수의 천을귀인은 임계는 묘사죠. 천을귀인 다 외우고 계시죠. 간무경, 충미, 을기는 자신, 그죠? 그다음에 신은 인오, 그다음에 임계는 묘사 이렇게 해서 이제 천을귀인은 다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식신의 생지라는 거는 이게 활동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밖으로 펼친다 이렇게 보는 이미지죠. 계묘일주 천간지지가 다 음이어서 실제 계묘일주가 약간 좀 내성적이지만
십이운성상 그 생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은 밝은 성격입니다. 식신이라는 거는 이제 식신상관을 깔았는데 여명 입장에서 식신상관은 자식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자식이 녹지하고 왕지에 있어요. 지금 간목이 묘를 보는 거하고 을목이 묘를 보는 건 다 녹지하고 이제 왕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십유성상 이게 식신상관이 다 녹지하고 왕지에 있다는 얘기는 자식이 굉장히 현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묘일주 여명은 일지에 그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자식을 노강지에 깔았기 때문에 현출한 자식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신 노강지는 당연히 뭐 언변 표현력 좋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술적인 어떤 그런 이제 감각도 뛰어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명 입장에서는 이제 배우자궁에 자식이 있다 보니까 계묘일주는 배우자보다는 자식을 더 굉장히 높은 관심을 이제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보시게 되면 일단 일지에 식신을 깔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자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자식에 관심이 있겠지만 유별나게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신이 노광지라고 한다는 얘기는 창의 기획력, 추진력이 이제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묘는 이제 좌우묘 이게 도화죠. 도화는 이제 끼를 의미합니다. 아이디어, 끼라는 게 녹지 왕지에 있으니까 굉장히 우수하다. 또 표현력도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묘는 또 현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묘일주가 뭐냐면 굉장히 끼가 있는데 그러한 그 현침을 깔았기 때문에 그러한 끼의 발산이 어디냐 결국은 뭐냐면 의료계통이나 예술계통 쪽으로 나가면은 계묘일주는 굉장히 성공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언변과 표현력이 우수하니까 교육계통이 이제 맞겠죠. 그 다음에 직업도 전문적인 어떤 전문직으로 가는 게 맞고 뭐 방송 언론 당연히 맞겠죠. 진로 표현 뭐 언변 이런 거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신은 이제 개수가 이제 도움이 되는 천간을 의미해요. 이제 도움을 주는 천간. 개수는 이제 뭐 하늘에서 내린 비니까 당연히 비하고 이 단연생 간목, 그다음에 1년생 초목, 그다음에 뭐 평야, 뭐 전답, 뭐 논밭을 의미하는 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다 서로 연결되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 개수 입장에서는 간목이나 을목, 그다음에 무토나 기토를 보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묘는 이제 뭐 삼합인데 해묘음이 이제 합작이 되겠고 십이운성상 이제 그 생지니까 계묘는 생황묘 합작을 해서 삼합의 운동 논리를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계묘일주가 이제 이민년 2022년을 보는 건데요. 개수 입장에서 요 임수는 겁재가 되죠. 겁재라는 거는 이제 그 재를 이제 탐한다 그런 건데 일단은 뭐냐면 같은 이제 오행이죠. 개수하고 임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오행이 들어온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세력이 확장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뭐 형제 자매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또 경쟁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이걸 꼭 좋다 나쁘다 어떤 그런 의미를 떠나서 일단은 뭐 저기 같은 오행이니까 뭐 내 주변으로 친구나 동료들이 모이고 내 세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 세력이 강해지는 시기에 또 이제 사업을 많이 벌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천간 이제 세운천간 임수가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천간 오합으로 보는데 이 정합을 봐야 돼요. 정임합을 하죠. 여기 보시면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으로 해서 2022년 세운천간 임수는 정하고 같이 합을 하죠. 이름 일량으로 하나의 천간과 하나의 음의 천간과 양의 천간이 합을 합니다. 천간에 있는 정화,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하면 얘는 합을 해서 합거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고 지지의 지장간에도 정화가 있죠. 그 정화하고 합을 한다 그러면 얘는 합생이라고 해서 합이 돼서 생산을 해서 이건 득이에요. 득과 실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지 12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술회 중에서 지지의 정화가 있는 거는 오화, 미토, 술토죠. 여기 보시면 지지의 정화가 있고 나머지 9
7개의 지지에는 지지의 지장간의 정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토하고 오화하고 술토가 있는 계묘일주다라고 한다 그러면 2022년 이민년에 요 임수라고 하는 겁재에 해당되는 육친성을 얻는다,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작용을 하지가 않아요. 그냥 들어오다가 뭐 이제 말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겁재가 나한테 좋냐 안 좋냐는 사실 사주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뭐 계묘일주가 극신약한 사주인데 임수가 들어오면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런데 아주 신강사주인데 뭐 임수가 이제 뭐 제대로 들어온다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는 거니까 크게 뭐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뭐 전체적으로 일단은 봐야 되는 어떤 이미지고, 일단 천간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재성이죠. 돈을 가지고 나가요. 경쟁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겁재운에 또 사업도 많이 벌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내가 어떤 투자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돈을 쓴다. 천간에 드러난 정화가 있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일부 어떤 재적인 이탈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의 이제 인목이죠. 세운 지지가 인인데, 지지의 인이 작동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형충해합으로 작동을 합니다. 형충, 그다음에 합회. 파해도 있는데 이건 좀 약하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형이 되는 거는 인신사, 삼형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공부 많이 하셨죠. 인신사. 이건 삼형이 되고, 그다음에 충이 되는 건 인신충이죠. 합은 인해합, 육합으로 이제 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오 이렇게 반합이 되죠. 이제 이건 삼합인데 인오술, 이제 해묘미, 뭐 신자진, 사유축 4개의 그 삼합이 있죠. 근데 요 인이 이제 해당되는 거는 인오술 삼합인데 여기는 좀 복잡하니까 이거는 좀 제외하고요. 어쨌든 이 인이 사하고 신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 이 형살이 작동이 돼서 인신사 지지에 있는 지장간이 다 나오는데, 인신사의 지장간은 전부 다 양의 그 지장간이에요. 여기 인목을 보시면 여기 무병갑이라고 하는 양의 그 지지의 지장간이고, 사화는 무경병이죠. 신은 무임경이죠. 전부 다 양의 그 지지의 지장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묘일주가 사하고 신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을정기신계, 을정기신계라고 하는 음의 천간을, 드러난 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는 실로 보는 것이고, 갑병무경임, 갑병무경임이라고 하는 양의 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잃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묘일주가 사하고 신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하고 신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삼형살의 어떤 작동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어떤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득과실이 갈리는데, 계묘일주가 지지에 사나 신이 있는 경우에는 음의 천간인 경우에는 실, 양의 천간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잃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계묘일주가 사나 신이 없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해합이 이제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계묘일주가 이제 뭐 돼지띠다 아니면 해월에 태어났다, 해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 합으로 묶이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겁재 정도가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이 느끼는 어떤 그런 양상들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인오라는 건 잘 봐야 돼요. 인오. 만약에 계묘일주인데 말띠다, 아니면 5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오시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러면 인오라고 하는 화에 반합을 합니다. 반합.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국이에요. 국. 화국인데 이 계일가에서 화는 이건 돈이죠. 재입니다. 재.
인오가 이렇게 합을 반합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내가 어떤 활동성을 가지고 인이라고 하는 식신상관의 어떤 활동성을 가지고 이 돈을 취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묘일주가 이민년에 만약에 뭐 말띠의 계묘일주다 이렇게, 아니면 뭐 5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옷이다 그러면 일단은 계묘일주는 재적인 성취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띠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진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진시에 태어났다 계묘일주가, 그러면 세운지지 22년 이민년에 인하고 그 다음에 요 진하고 묘하고 인묘진 그 방합을 이루죠. 이 방합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강력해요. 그래서 인묘진 방합은 이거는 목인데 개수 입장에서는 이건 또 식신상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계묘일주가 만약에 지지의 진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계묘일주는 2022년도에 새로운 진로나 방향을 연다 이렇게 보고 굉장히 활동성이 많은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 이민년에 계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큰 변화는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사하고 신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그 직업적인 면, 그 다음에 어떤 그 재적인 면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계묘일주 2020년 이민년에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이고 전반적으로 무탈한 한 해가 이어지지 않을까, 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2022년 이민년 계묘 운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